의학부에 들어가서 해부학이라는 걸 이제 본격적으로 보게 됐어요. 다른 학생들은 뭐 근처에 가기도 꺼려하고 하려고 그러질 않는데 베잘리우스는 그냥 자기가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오히려 그걸 뭐하러 해 하는데도 가서 열심히 해부를 합니다. 자, 중세 후기에 인체 해부가 허용되면서 대학에서도 의과 대학에서도 인체 해부가 이제 실시됩니다만은 아주 뜸하게 1년에 몇 차례 정도나 할 정도였어요. 베잘리우스는 그게 성이 차질 않아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은 어디를 배회합니다. 어디를 주로 찾았을까요? 공동묘지를 찾아서 참 별난 사람이지요. 별난 사람이 뭐 별난 일을 또 하는 거겠죠. 인체 해부가 이 베잘리우스 시대보다 한 200년쯤 앞서서 시작이 되지만은 의학자들 중에서 실제로 해부를 해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누가 그 시체 해부를 하는가? 이발사들. 이발사인데 이발사가 독립된 직업으로 분화된 거는 한 200여 년 전입니다. 1700년대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이발사이면서 외과 의사입니다. 이발사 외과 의사. 한 직업이었어요. 이발사면서 외과 의사예요. 그것이 1700년대 이발사하고 외과 의사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발사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만 하고 외과 의사는 이발사 하던 일에서부터 그건 안 하고 외과 의사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 건 한 200년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시체를 실제 해부하는 거는 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그런 의학 교수, 의학자가 아니라 이발사 외과 의사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인체 해부를 하면서 아마 서로 알아낸 사실들이 많았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거를 어떻게 학문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역량은 갖추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던 것이 이 베잘리우스 시대에 통합이 됩니다. 베잘리우스가 그런 일을 주로 해냅니다. 사실 뭐 베잘리우스 한 사람만의 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은 베잘리우스가 그런 역할을 많이 해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특성을 가진 어린이가 그리고 커서 인체해부학을 탄생시킵니다. 파도바 대학의 교수가 돼서는 그 전부터도 하고 싶었던 일을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냥 여기저기서 시체들 끌어모아가지고 열심히 해부를 합니다. 그러면서 비교할 수 있는 건 그 전부터 내려오던 책들. 아까 잠깐 얘기했던 갈레노스의 책이 있습니다. 갈레노스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뭐 해부학, 생리학부터 시작해서 내과, 외과, 피부과 모든 분야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히포크라테스 전집은 수많은 의사들의 그런 작품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것에 반해서 갈레노스는 혼자서 그보다 더 방대한 책을 갖다 펴내게 되고 그 책은 갈레노스 당대뿐만 아니라 죽어서도 절대적인 권위를 누립니다. 갈레노스의 책하고 비교하는데 어떤 경우는 맞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맞질 않습니다. 자, 갈레노스는 인체 해부를 해봤을까요? 그 당시에는 인체 해부가 허용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갈레노스는 다른 동물들을 원숭이까지도 해부를 해봤습니다만 사람을 해부할 수는 없었고 갈레노스 책을 샅샅이 꼼꼼히 연구해봐도 인체 해부를 했다는 건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 남아있는 것들을 보면은 다른 동물들, 원숭이, 돼지 등을 어떤 다른 동물들을 자기가 관찰하고 그걸 갖다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베잘리우스가 관찰한 것하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베잘리우스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고 더 자신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펴낸 게 인체 구조에 대하여라는 책입니다. 1543년에. 1543년이라는 그 해에 인체 구조에 대하여라는 책이 출간이 됐습니다. 인체 구조에 대하여는 해부학의 출발을 알리는 책이고 어떤 의미에서 근대의학의 출발을 또 알리는 책입니다.
베젤리우스 이전에 해부학 해놓고 물음표를 쳤습니다. 그전에도 인체 해부를 했다고 뭐 그림도 그려놓고 했는데 과연 그 해부학이라는 이름을 붙일 만한가? 중세시대 해부도입니다. 베젤리우스 시대에도 저런 해부도가 쓰였습니다.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부해 본 사람이라면 저렇게 그려놓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시기는 오히려 뒤에 페르시아에서 한 1700년대에 나온 책에 그려 있는 해부도인데 이것도 제대로 해부해 본 사람이 이렇게 그리지 않을 겁니다. 맨 마지막에 이른 거는 중국 한의서에 많이 나오는 내장도입니다. 내장을 그린 거지만 저게 실제로 해부를 해보고 그린 건 아니죠. 일종의 개념도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개념도. 여러분들 혹시 한 10년 남짓 됐네요. 2000년도 10년 남짓 됐는데 어느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했던 드라마 허준이라는 드라마 기억나세요? 또는 그거의 원작이라고 할 수 있는 소설 동의보감. 아마 소설이나 드라마 보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그 중에서 어떤 장면이 제일 감동적이었나 물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허준이 자기 스승 유이태라는 스승의 시신을 해부하는 장면이 가장 감동적이었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근데 실제 허준이 인체 해부를 했을까? 그런 기록 전혀 없습니다. 했는데 기록이 없을 수도 있죠. 당시에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법으로 금지할 필요도 없이 그건 의당한다는 겁니다. 그래도 정말 호기심이 아니라 정말 자기의 의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잖아요. 금기를 깨고. 그런 정도 문제가 아니라 당시 한의술에서 인체 해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오늘날엔 한의과 대학에서 인체 해부를 제법 가르칩니다. 많이 가르치는데 그건 요즘 얘기입니다. 몇십 년 내 얘기예요. 전통시대의 한의술이 맞잖아요. 고대 시대, 히포크라테스 시대의 해부학 필요 없거든요. 의술 자체가 그거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걸맞지 않은 거예요. 이제 해부학이 탄생하면서 새로운 의술이 탄생하게 되고 그런 새로운 의술에서 이게 중요한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지 다른 의술에서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의술에서 필요하지 않아요. 그냥 드라마에서는 지어낸 얘기죠. 소설이나 드라마든 간에 허구에. 뭐 그럴싸하지요.